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오늘 또 에어컨 기판이 하나 새로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모델이 뭐라고 그랬죠? 삼성 하우젠 인버터 2인원 모델입니다. 예, 제가요 계속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판을 해로가 없는 어떤 PCB를 가져와도 고칠 자신 있어요. 정말로 고칠 자신 있는데 이제 펌웨어만 문제 아니면 고치는데 왜 물어보냐면 이 알맹이만 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어떤 모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모델을 가져오신 분한테 모델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는 구모델인데 인버터 방식이라고 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인버터는 제가 또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인버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버터가 보면 우리가 그 인버터라는 것은 직류를 집어넣어서 교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DC를 넣어서 교류를 만드는 거라고요. AC로 만드는 거거든요. AC인데 뭐 어떻게 만드냐면 UVW 3상을 만들어요. 여기에 뭐가 달냐면 이게 모터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들어오는 전압이 220V를 집어넣어서 이제 EMI 회로는 우선 생략하고요. 정류 회로를 거쳐서 직류를 만들어요. 그러면 DC 300V 정도, 보통 요 정도 전압을 만들어요. 먼저 직류를 만드는 이유는 교류 성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 직류를 가지고 다시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220을 정류시켜서 직류 300V 정도를 만든 다음에 요 인버터라는 회로에서 교류로 만드는 거거든요. 태양열 인버터는 145V 정도 만든다 했잖아요. 보통 그 직류 만든 지별판 PV에서 만든 거를 220 단상으로 만들잖아요. 3상이 아니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220 교류를 300V 직류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3상 220V를 만들어서 모터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타입을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은 기초가 좀 없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리하는가, 이해하는가를 제가 이게 회로가 없잖아요. 이거 오래된 모델이고. 근데 이 고장은요, 전원부 고장이 아니에요. 이 입력 전원 찾아가는 건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복습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통신회로 고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신회로는 우선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보면요, 먼저 이걸 제일 먼저 봐요.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예요.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암페어가 좀 많이 흐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방열판이 붙어야 돼. 이 위에 알루미늄 방열판이. 자, 그래서 이 IGBT가 요즘 거는 이 브릿지가 내장된 형이 많이 있었어요. 앞에 거도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옛날 모델은 브릿지만 따로 교환하기 위해서 브릿지와 IGBT 덩어리 있는 거를 IGBT 6개 들었어요, 이 안에. 이게 IGBT거든요. 요건 다이오드고, 요게 이런 게 이 안에 6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들어오는 쪽이 220을 정류하는 쪽이거든요. 정류해서 이 콘덴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회로도가 없을 때 고치는 기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요. 220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딱 들어오면 이렇게 그려요. 220 들어오면 한번 빨리 좀 그려볼게요. 220V에 AC가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 이렇게 감긴 타입은 이렇게 도너스 코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코어가 들어있고, 여기에 이렇게 감겨있고 이렇게 감겨있어요. 자,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을 우리가 물론 EMI 필터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쓰지만은
호드로치오 코일이라는 용어도 써요. 이게 이 도너스형 코일이에요. 그러면 220으로 들어오는 모듈레이션, 변조 잡음, 마이크로포닉스, 이런 방송 잡음 이런 거를 일단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 바둑 둘 때 손으로 확 섞는 거와 같이 들어오는 잡음을 이렇게 막 못 들어오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로 흐르는 자력선과 여기서 흐르는 자력선이 막 부딪히면서 그 들어오는 잡음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걸 딱 거치면서 들어오면은 휴즈가 들었어요. 그럼 휴즈는 이쪽 상관없어요. 그냥 보통 요 위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 휴즈가 들었습니다. 휴즈는 보통 한 8A에서 한 10A 정도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12A 들은 것도 봤는데 요거는 뭐 써 있는 거 그냥 찾으시면 되니까 휴즈는 이거 뭐 크게 오래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요래 생긴 것이 바리스타예요. 이걸 딱 보면 바로 자 휴즈 거쳤잖아요. 그럼 여기 바리스타 붙었고 한 선 새파란 게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로 새파란 선 들어온 거하고 휴즈 거친 게 휴즈 거친 거와 이 청색 선에 바리스타가 이렇게 Z자로 표시해요. 바리스타 이렇게 바로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바리스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바리스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삼성 거는 이렇게 표시하고 25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시해요. 자, 2번을 보면요. 전번에 한 거 재방송에서 좀 그랬죠. 바리스타는 26페이지에요. 전원 내부 불량 부품이나 합선에 의해서 생기는 그 서지 전압이 발생되면 그 주변 제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한 부품이다. 의료 장비 등 주요 장비에 거의 부착되어 있지만 최근 저가 전자제품이 생략되고 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뭐냐면 510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470이 있어요. 이 이름이. 그러면 510은 51 곱하기 10의 0승이에요. 그러면 510V 때 동작하고요. 47 곱하기 0, 10의 0승, 10의 0승, 이게 10의 0승이거든요. 10의 0승이 아니고 여기 10의 1승이 돼야 돼요. 10의 0승이면 1이 안 되고요. 여기 10의 0, 10의 1승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470V에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 들어올 때 220이 어떻게 이 전압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안에 브릿지 에러가 들었는데 거기서나 그 안에서 고장 나면 막 합선될 때 휴즈가 나간다 하더라도 순간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서지 전압이 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전원 이 220 걸려있는 전원에 여기에 비싼 의료 장비나 이런 비싼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고장난 게 나와서 이쪽에 영향을 주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게 작동하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또 여기 두 개가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가지고 가가지고요. 바리스타를 두 개를 직렬로 넣어놨어요. 이게 두 개를. 그래서 저항 부속을 달아가지고 또 다른 라인에서 되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리스타의 기능이 전원이 들어오는 서지 전압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크가 생긴 서지 전압이 외부 다른 장비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빼고 안 넣다 보면은 병원 같은 데서는 그 비싼 고급 장비가 많고 사람이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붙었어요. 없는 게 없다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끝내고요. 이 콘덴서가 들었어요. 이게 노이즈 힐템 콘덴서가 들었고, 이 노이즈 힐템 콘덴서는 여기서 여기서 있죠. 3번하고 3번 요 두 개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25페이지에 있는 요거 3번을 보시면 여기 3이 노이즈 힐템 콘덴서라고 그랬잖아요.
전원 입력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주파 변조 잡음을 필터하기 위한 콘덴서라고 그랬고요. 330 나노파라드나 100 나노파라드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 용량이 크고 조금 가늘잖아요. 이게 330 정도고 100 나노파라드인데 용량은 조금 변동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놈 저놈 했으면 미안해요. 요 콘덴서가 요거고요. 자, 이 라인 필터잖아요. 그럼 이 라인 필터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요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바리스타가 또 넣어놔요. 여기다 이렇게 바리스타가 또 들었고요. 자, 요 두 개가 플로링 어스형, 플로링 어스형 콘덴서라고 이 앞에서 보셨죠? 요것도 플로링 어스형 콘덴서도 여기에 보면 5번에 102, 102 요 두 개죠. 요 두 개. 102는 0.001을 10 곱하기 10의 2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0.02. 요거에 5번은 설명에 여기 해놨어요. 폴로링 어스형 콘덴서라고 요거 제가 설명을 했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용량이요. 102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102는 10 곱하기 10의 2승인 거예요. 10에 하나, 둘, 피코파라드죠. 그러면 피코는 마이크로의 100만 분의 1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 하면 0.001 마이크로 하라드. 이거는 0.001 마이크로 하라드인 거예요. 자, 이걸 거치고 다시 라인을 또 거치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떠. 이거를 EMI 필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EMI는 그 전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다른 모든 모듈레이션 잡음이나 마이크로포닉스 잡음이나 이런 잡음을 걸러주는데 그걸 걸러준다. 이 라인에서 걸러준다. 그래서 라인 필터라고 표현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았겠죠. 앞에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 삼성은 그거를 LF라고 해서 라인 필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EMI 필터인데 LF 라인 필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인 필터와 EMI 필터는 같은 용어로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거치고 여기에 또 폴로링 어스형 콘덴서가 두 개 들어서 0.01개 두 개 들었고요. 요 설명은 제가 앞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다른 동영상 보시고요. 그럼 요 콘덴서가 요거예요. 자, 그러면 끝난 거죠. 이제 요만큼은 끝났고 잭으로 연결해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일로. 그럼 요 부분은 그냥 고장 날 게 없어요. 여기는 바리스타가 붙는 거나 뭐 이런 거만 있고요. 자, 여기는 그냥 잡음만 제거한다. EMI 잡음만 필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 앞에서 한번 설명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요걸 딱 들어오게 되면 요 릴레이가 있어요. 이제 요게 릴레이가 있는데 릴레이를 보시면요. 여기 코일을 말해요. 릴레이 코일이고 여기 접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접점. 여기 접점이에요. 여기 릴레이 접점. 여기에 꼽아서 써요. 그러니까 요게 살을 때 요 접점이 붙어요. 그런데 어디에 붙었냐면 여기에 접점이 이렇게 붙었어요. 붙었고 보면 요 브릿지는 그냥 쉽게 그리면 돼요. 브릿지는 그냥 이거 요번에는 좀 이 모양 비슷하게 그려볼까요? 브릿지 정유기가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고 여기 보면 교류 표시가 되어 있고 다리가 여기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깎였어요. 그럼 이 깎인 데가 플러스 전압이 나오는 것이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교류 들어가는 데가 여기 보시면 딱 뒤집어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깎인 데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말이고요. 요게요. 요 깎인 쪽에 요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말이고 교류가 그 교류 표시 있잖아요. 물결 표시. 요로 교류가 220이 들어오고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양면 기판이라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요 플러스로 가요. 요 플러스로 요 접점에서 여기 실수했어요.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걸 보이죠. 여기는 정류가 아직 안 됐으니까 요 교류 표시로 요렇게 해서 요로 갈까요? 요 릴레이는 코일이 있습니다. 릴레이 코일에 접점이 있고 요 릴레이가 살 때 접점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교류로 들어오고 그 밑에 한 선 있잖아요. 요 한 선이 요로 요 교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요. 여기서
플러스가 여기로 나오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콘덴서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게 이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이 콘덴서가 있죠. 마이너스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다 묶어져 있고요. 플러스가 이 구리 동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플러스끼리 다 붙었고 마이너스끼리 다 붙어서 여기 요 마이너스 나오는데 여기에 요렇게 붙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요 말은. 그러면 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이렇게 다 붙어. 이거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책 보니까 뭐 막 책값에 대해서 킥킥대고 비싸다는 등 참 그런 사람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2017년도에 댓글이래. 내가 오늘 우연히 봤는데 그런 사람은 참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1,000만 원이 못 받겠냐 뭐 이렇게 비아냥 글도 있었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일단 뭐 그런 사람이 좀 빈깡통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일단 그 얘기 또 흥분하면 또 수업이 안 되니까. 자, 일단 그 책은 우리 요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필기 받아 적는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재같이 만들면서 됐던 교재를 편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좀 이걸 들어야만 그 책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묶은 걸 요걸 타넘었어요. 교재 타넘었는데 여기서 얻어진 전압이 콘덴서에서 얻어진 전압이에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얻어진 전압이 300V예요. 여기서 이렇게 300V. 즉 여기서 요 콘덴서에서 바로 재서도 똑같아요. 어떤 바보는 각각 재보면 안 되죠. 병렬인데 뭘 각각 재봐요. 이게 여기 어스잖아요. 그러니까 300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진 전압을 보세요. 이제 통신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볼게요. 여기서 얻어진 전압이 DC 300V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가 들어왔다? 300V. 여기 1페이지, 2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